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하마스의 기습적 로켓 공격에 크게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있지만은 상황이 예상 밖으로 이스라엘에 여의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잔혹한 보복 공격에 대해서 유엔이 민간인 살상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시리아와 레바논 등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참전하고 나서는 등 아랍권이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데 또 하마스 못지않게 잔인하게 팔레스타인 가자 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CNN이나 미국 방송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입는 피해만 좀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좀 그 상황을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식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도 지금 대단한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이 파상적인 공격, 특히 이 봉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를 지금 이스라엘은 전면 봉쇄한다고 그렇게 선언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근거지로 해서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를 이제 봉쇄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데 이 전면 봉쇄가 지나친 처사라고 지금 유엔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태가 그야말로 인도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럽연합까지 나섰습니다. EU까지 나서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잔인한 행위를 유럽연합도 지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거의 뭐 통제하다시피 그렇죠. 하잖아요. 전기, 물, 다 이런 거. 네, 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마스 공격을 받았으니까 네. 지금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의 숫자가 엄청나니까 네.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인데 유엔이나 EU가 유럽연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당했으니까 하마스에게 보복을 하면 뭐 이스라엘도 지금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위는 단순히 하마스의 그 전사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지금 이런 그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고 물론 이스라엘도 군인만 다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너네 민간인 당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당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의 그 범인의 가족을 죽인다면 나도 똑같은 살인자가 돼서 처벌받는 거죠. 그거를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건 안타깝지만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되돌려준다면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똑같다는 거죠. 그거 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욕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쇄한다는 게 뭡니까? 전기도 안 통하고 뭐 식량도 공급할 수 없고 의료품도 공급이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을 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난 15년 동안도요. 물론 그렇겠죠.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9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현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이건 좀 유엔 비판이 그렇죠. 뭐 거기도 집중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하다라는 인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이런 그 공격을 받고서 화가 나서 이렇게 봉쇄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봉쇄를 해왔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시피 거의 감옥같이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강화해서 완전히 이제 말려 죽이겠다. 속된 말로 정말 굶어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이 분노하면 정말 이 하마스 전사들을 찾아내서 걔네들한테 공격을 하면
그건 뭐 모르겠는데 이게 민간인들을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기 끊고 연료 공급 막고 식량 지원 차단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을 고통을 주는 거는 이거 아무리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국제 사회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폴커 투르크가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데요. 네. 생필품을 박탈하는 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음식, 식량 공급도 못하게 막고 전력 공급도 못하게 막는데 민간인 생명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거. 이거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봉쇄하면 저 안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몰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건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얘기했고요.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봉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자지구로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가자지구로 봉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단적인 징벌이다. 우리가 흔히 연좌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을에게 벌을 주면 되는데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벌을 주는 게 연좌제잖아요. 네. 네. 바로 연좌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제협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기 때문에 그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럽연합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제네바 협약이죠.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이후 1949년에 체결된 제4차 제네바 협약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전쟁 중이라도 직접 공격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뭐 공격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가족, 뭐 친인척이라고 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네바 협약 정신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징벌, 연좌제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를 상대로 공격하는 건 모르겠지만 당사자의 가족,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연좌제처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게 제네바 협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는 이 제네바 협약 내용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과 유럽연합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네, 이스라엘 측의 발표를 보면은 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예. 우리가 당했으니까 네. 나는 신경 쓰지 그렇죠. 않고 공격을 예, 하겠다. 그 네. 이스라엘의 그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예. 그 이번에 기자회견 한 거 보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할 것이고 전기, 식량, 연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부터 이제 봉쇄해 왔는데 그걸 더 강화해 가지고 그래 봉쇄하면서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건 들어가게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자지구는 최악이었는데 거의 감옥 같은 상황이었는데 네. 감옥도 왜 먹을 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물은 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감옥인데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가자지구는 감옥 같았는데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건 주는 감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먹을 것도 안 주는 감옥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액션에이드라는 인도주의 구호단체가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는 이 액션에이드의 책임자가 최근 이제 인터뷰했는데 가자지구에 지금 2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지금 200만 명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그 이스라엘이 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일 거냐. 이제 이런 인터뷰도 했고요. 부족한 식량, 오염된 식수 등으로 전쟁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뭐 지진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지금 가자지구는 그런 재난 지역 이상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발전소가 한 군데가 있다는데 네.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료가 지금 다 떨어졌대요. 그럼요. 그래서 완전히 네. 암흑 세계가 그렇죠. 존재했다 그러는데 네. 그것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환경이 아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봉쇄가 아니라 지금은 좀 도움이 필요한 네. 때다. 이런 호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가 WHO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이 이제 WHO 소식을 전했는데 WHO도 이 지금 가자지구 사태 때문에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WHO 대변인이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 WHO도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가자지구에 준비한 의료품이
너무나 많이 이제 부족해진 상태다. 가자 지구에 이렇게 계속 뭐 포탄이 날아가고 이 총격이 가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상 있고 힘들고 또 뭐 물도 오염되고 이러니까 막 질병이 창궐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의료품이 다 바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의료품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막고 있어가지고 의료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WHO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자 지구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풀어달라. WHO는 지금 의료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막고 있어서 지금 WHO도 이스라엘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에 네. 댓글 달아주신 분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나 억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겠습니까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네. 가자 지구가 원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봉쇄된 상황인데 네, 그렇죠. 이걸 더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면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몰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꼴 하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는 그 정당이죠. 정당이면서 이제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서방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데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를 거둬서 2007년부터 온건파 파타 정파를 몰아내고 가자 지구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그 가장 힘 있는 정당으로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마스라고 하지만 그게 팔레스타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고 팔레스타인이고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일일이 수고스럽게 하마스만 잘 찾아가지고 하마스만 공격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몰라. 우리가 볼 때는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나 똑같은 것들이야. 너희들 죽어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해서 강경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2007년에 하마스가 2007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하게 됐는데 가자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데 2007년부터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마스를 가자 지구를 봉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년 전입니까? 16년 전이죠. 그 2007년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는 소규모 농업과 관광업만 명맥을 유지했고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가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철저하게 가자 지구를 봉쇄했습니다. 네, 그래서 230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의 60% 정도가 빈곤에 허덕이고 감옥 같은 생활을 16년째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휴먼워치, 국제인권단체죠. 휴먼워치가 가자 지구를 창살 없는 감옥에 비유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가자 지구 사는 사람은 탈출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자 지구가 너무 지옥 같으니까 다른 데 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요. 이스라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또 이스라엘 해군이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다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땅굴도 파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좀 심각한 상황.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말려주겠다 하는 상황을 근데 가고 뭐 있죠. 전쟁은 지금 점점 더 확절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게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걱정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로 다수의 포탄이 발사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스라엘군도 이스라엘을 겨냥한 시리아 발사체가 여러 개 날라온 것이 확인됐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또 발표한 소식을 보면 레바논 영토에서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미사일이 약 15발 정도가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4발을 방공망을 통해서 하늘에서 요격했다고 전했으니까 11발은 그럼 요격을 피해서 아마 이스라엘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뭐 레바논, 시리아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뿐만 아니라 일부 근처 국가들에서도 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하고 얘기잖아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시리아군, 레바논군, 정규군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레바논에도 테러 단체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데서 공격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은 확실치는 않은데 어찌됐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날라온 그런 포탄이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타임스 이스라엘 언론 같은 경우는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다각화되고 있다.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마스가 레바논, 시리아의 테러 단체들과 지금 힘을 합치고 있다. 이게 예루살렘 타임스의 보도고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레바논 남부의 한 도시 티레에서 로켓포가 발사된 것을 감지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 단체가 이렇게 한 건지 뭐 정규군이 한 건지 이런 건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레바논이 지금 이스라엘 상대로 공식적으로 지금 네. 전쟁에 참전한 것은 확실치가 않은 거죠. 확실치 않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시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쪽은 할 말이 있는 게 우리가 무슨 우리 군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뭐가 발사된 것 같긴 한데 우린 모르겠다 하면 사실 발뺌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레바논을 공격한다면 시리아나 레바논도 반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잖아요. 높아요. 지금 레바논, 시리아는 여차하면 좀 뛰어들 기세고요. 예. 여기에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는데 이란 지원을 받는 조직인데 후티 반군의 지도자가 가자 지구 문제에 레드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참전한다. 미국이 개입한다면 그 예멘도 개입하겠다. 이런 그 위협적인 미국에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이라크 시아파 정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알 아미리 지도자도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라크 시아파 조직들도 참전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멘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개입을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헤즈볼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죠. 이게 사실 하마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이고 무서운 세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헤즈볼라도 그 미국이 개입한다면 주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좀 공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나섰다가는 정말 이게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미국의 입장이 참 난감하겠어요. 난감하죠. 난감해요. 예, 그렇다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계속 이스라엘 편만 들기도 좀 힘들고 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뭐 동맹과 함께 지금 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지금 중동에서 이 난리 나고 있죠.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해야 되는데 맞아요. 세계 지역에서 동시에 어떤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되느냐.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지금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우선 이번에 납치해간 이스라엘 그런 거는 사람들은 풀어줘야죠. 빨리 예. 풀어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 그게 돼야 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정말 뭐 군인끼리 싸우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민간인이 이제 입을부대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빨리 우선 납치해간 인질들부터 네.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고요. 예,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일단 또 협상할 건 해야죠. 아, 그래서 그럼요. 예, 인질도 풀어주고 이스라엘도 봉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좀 맞습니다. 서로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